반갑습니다. 자,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밤 9시 5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께, 좀 종목이 반등 시마다 좀 현금을 좀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좀 빠진 종목이 더 많죠. 오른 종목보다는. 좀 뭐 불안불안하면서도, 또 이게, 어제 오늘 좀 빠졌던 종목들은 내일 정도에 더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또 어제 오늘 계속 올랐던 종목들은 또 내일 모레 정도 또 빠질 것 같고요. 이런 불안불안한 장세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최소한 이번 주만이라도 좀 쉬면서 좀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만 좀 쉬었으면. 내일 모레밖에 안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콩 그 인권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되면서 그 백악관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을 이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트럼프가 서명을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1일까지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거든요.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트럼프가 뭐 서명을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만약에 근데 트럼프는 큰 힘이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거의 만장일치로 이게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의회를 간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3분의 2만 동의가 나오면 이거는 법안이 그냥 트럼프 거부권과 상관없이 확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또 문제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요. 또 이런 걸 또 핑계 삼아 또 시장은 또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좀 관망하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1차적으로는 12월 1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이번 주 중에라도 그런 소식이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나. 결국은 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요. 통과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좀 조심은 좀 우리가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장 이번 주에 좀 한번 눈치를 좀 봐보시고요.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데 종목별로 가능하면 기관의 외인이 사는 종목, 동시에 사는 종목을 여러분 잘 찾아보셔가지고 매매를 가능하면 지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외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요. 지금 외인들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돈의 힘으로 지금 단타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또 돈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한 3, 4일 계속 끌어올리고 나면요. 또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또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거기서 또 외국인들 팔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돈으로 끌어올리다가 좀 그 위에서 팔아버리고 그러는데,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은 좀 그런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좀 그런 종목들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기관의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보면 특히 외국인이 좀 관리하는 종목, 시젠 같은 종목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국일제지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사타파타를 하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LB세미콘 뭐 이런 종목들. 하천기계는 무슨 뭐 외국인이 이 회사를 살 것 같이 그냥 하천기계는 보유율이 거의 뭐 9% 정도 되죠. 하천기계는. 한번 볼까요? 하천기계요. 자, 일단 월봉이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 자, 조국 사태가 이제 뭐 조국이 한물 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위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거나,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밑에서 물량을 사서 돈의 힘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면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그때 때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신라젠도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신라젠도 외국인들은 뭐 9만원, 10만원, 7만원, 8만원 외국인들 많이 물렸었죠.
그러다가 만 원까지 빠지니까 거기서 돈의 힘으로 잡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하청 기계는 보면 지금 뭐 옆으로 좀 며칠 행보하고 있죠. 며칠이 아니죠. 몇 주 행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는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그 옆에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 뭐 빠질 만큼 빠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9%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별로 오른 게 아니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수량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한번 올리겠죠. 팔아먹기위해서요. 고점에서. 그때 같이 파시면 되니까 좀 일단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간시점에 넣어 놓으셨다가, 좀 분위기 보면서, 분봉을 보시면서, 좀 에너지가 붙는다 싶으면 그때 따라 붙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라는 걸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효성 ITX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건 조정시에 관심 가지십시오. 오늘 기간에 외운 동시에 순매수 들어온 종목인데 오늘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글쎄요 15,500원, 15,500원, 6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뭐 7, 8%밖에 안 되니까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너무 많이 올랐고요. 자, 이 종목은 나중에 빠지면 조정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일단 기간에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 들어온 종목입니다. ICD도 잘 버팁니다. 어쨌든요. 자, 이것도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ICD요. 자, ICD도 여기서 바로 끝나진 않겠죠. 어느까지 조정을 받고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ICD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옵트론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세는 계속 살아있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옵트론텍도 8,2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8,200원 하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요. 만약 옵트론텍이 뭐 8,200원이든 뭐 장중에는 8,500원까지 가든 간에 그 정도 가격 비슷하게 오면 이 시장이 한번 고점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시장이 고점이 한번 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D-Day 마지노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폭탄이 떨어진 직전인 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CJN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JN도 19,000원 넘어가면 좀 CJN은 좀 조심 이제 분할 매도하라 말씀드렸죠. CJN도 똑같습니다. 옵트론도 차트 모양이 똑같거든요. 역시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고요. CJN도 한 29,0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29,000원에서 한 3만 요 사이, 29,800원 요 사이 CJN은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폭탄이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그 전까지는 여러분 돌아가면서 계속 뭐 또 빠진 종목 단타 치시면 됩니다. 루미마이크로는 제가 좀 관심이 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빠지면 관심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어제 2,300원에서 한 2,500원 요 구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2,590원에 종가가 끝났는데 시간 외에는 2,300 얼마에 끝났죠? 시간 외에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던데 시간 외에는 네, 한가 근처까지 갔죠. 시간 외에는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 저는 잠깐 이 종목을 좀 단타를 좀 쳐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때 단타 같이 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신 있으신 분들은 2,300원 깨면 손절 각오를 하시고요. 2,300 깨면. 네. 저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단타를 칠까 말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을 좀 한번 봐야겠죠. 오늘은 좀, 종목을 여러 개 보는 것보다는 신라젠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어제까지는 뭐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와 함께 이 지난 요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신라젠이 종가상을 이탈을 완전히 해버렸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좀 신라젠의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15,700원 정도에서 15,75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릴 것 같고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단 오늘 물타기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비중 조절 좀 하시고요. 또는 뭐 좀 더 세게 가면 16,15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15,700원에서 750원 요 자리가 좀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 자리에 오면 오늘 저점에 사셨던 분들은 네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요. 자, 최근에 오늘 외국인이 180만 주를 때렸는데요. 최근에 산 물량을 다 때렸습니다. 이놈들이 다 때렸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선 신라젠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요. 지금 현재 월봉이 있는 자리가 지난번에 7,820원을 저점을 찍었고요. 이번에 고점을 22,200원을 찍었는데요. 그 가격의 중간 가격이 대략 얼마냐면은 14,500원, 600원, 700원 정도 됩니다. 그 중간 가격이요. 일단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그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그 중간 가격을 좀 이탈하면 좀 피곤해지죠, 우리가. 일단 보조지표상으로는 좀 물동내긴 합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우선은 보조지표가 입을 쭉 벌리고 있다가 이제 입을 좀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조금 더 빠질 자리는 있습니다. 물론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반등이 한번 들어오겠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빠질 자리는 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상으로 요 마지노선 요 라인에 딱 걸쳐 있거든요. 요 선이 지금 11선하고 걸쳐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깨면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네. 일단 주봉상으로도 지금 거의 걸쳐 있고요.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보면 요 자리요. 딱 걸치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요. 요 자리가 얼마냐면 61선이 14,616원입니다. 61선이요. 14,616원. 자, 61선하고 선행스팬이 14,630원이고요. 그래서 선행스팬과 61선이 만나는 지지되는 지점이 14,600원 정도고요. 또 요 주봉상의 61선이 주봉상으로 지지되는 자리는요. 11선이 15,115원이 지금 지지가 되어 있고 11선이요. 오늘 15,150원이죠. 그 자리 오늘 지지한 거 주봉상으로요. 월봉상으로 절반 가격이 14,500원, 600원, 7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14,600원 정도에서 15,000원, 15,100원 요 구간은 일단은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면서 중요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차적으로는 요 자리를 깼기 때문에 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라오는데 반등을 주더라도 요 고점을 돌파하기 힘들겠죠. 요 저점이 얼마입니까? 16,150원이죠. 요 자리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요 자리 근처에 오면 15,700원부터 많이 오면 비중 조절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가하라고 하면 다시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점을 글쎄요, 시장이 만약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저는 또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신라젠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만은 아직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14,500원, 600원, 700원 요 자리가 일단 아직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뭐 추세가 크게 보면 무너지진 않았다. 단 일봉상으로 보면 요 자리를 깼기 때문에 좀 탄력은 완전히 죽었다. 반등이 들어도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어디까지 현재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심하면 14,300원, 500원 요 자리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요 14,500원 정도에서 15,000원 요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세력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릴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일부러 요선 마지노선을 살짝 깰 수도 있거든요. 장중에 살짝 깼다 투매를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은 오늘 물타기 하신 분들은요 내일 적당한 15,700원, 750원에서 1차 그 다음에 16,000원 정도에서 2차에서 좀 비중 조절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저점 매수 하시려면 또 실탄이 있어야 되니까요. 당분간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15,000원에 잡지 마시고요. 14,000원 얼마든 15,000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에 다시 또 그때 기회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는 가능할 듯 하고요. 최근에 또 2, 3일, 3, 4일 올랐던 종목은 좀 조심하시고요.
당분간은 그런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의 외국인 추세가 살아있는 옵토론텍이나 시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런 종목들은 11선을 깨면 종가상으로 11선을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옵트론텍이나 시젠요. 자, 시젠은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29,000원에서 한 29,800원 정도 목표가 될 거예요. 옵트론텍은 제가 아까 뭐 얼마 말씀드렸죠? 옵트론텍이 어딨나? 네. 8,000 한 2, 300원 1차, 8,000원 5, 600원 2차 정도 보시고요. 옵트론텍도 8,000원 넘어서는 분할 매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시장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요. 자, 저는 일단 전량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 샘표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뭐 크게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21선 근처 오면 좀 한번 조금 소량만,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기 심심하시면, 네,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표요. 자, 가능하면 좀, 내 종목이 조금 수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수익이 나지 않은 종목이 있으시다든지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반등이 좀 들어오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단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시젠이나 옵트론텍의 그 고점이 아까 말씀드린 고점이 오면 그때는 좀 위험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